자, 시각장애 학생 교육개론 5장 학습매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매체 평가의 개념과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학습매체라고 하는 것은 문해매체, 읽기매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학습매체 평가, 문해매체 평가, 읽기매체 평가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학습 매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학습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개 자료, 중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과서라든가 참고서를 가지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 매체는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글자 크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죠. 보통 자료, 일반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큰 글자, 확대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 또 점자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 또 음성 자료, 오디오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학습 매체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도 차이가 있겠죠. 학습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보조기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확대 독서기라든가 확대경 같은 것들을 학습 활동에 읽기 쓰기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점자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자 정보 단말기 같은 그런 점자 보조기기들을 갖다가 읽기 쓰기 활동에, 학습 활동에 사용하게 되겠죠. 또 이렇게 오디오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나 또 데이지 플레이어 같은 기기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학습 매체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잔존 시각과 읽기 능력을 고려해서 개인별로 적합한 학습 자료 그리고 학습 도구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확대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가 몇 포인트인지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데도 학습 매체 평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장애 교육 현장에 보급된 학습 매체 평가 도구는 크게 읽기 매체 평가 도구와 쓰기 매체 평가 도구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 매체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학습 활동을 할 때 적합한 읽기 자료 그리고 적합한 읽기 보조 기구를 종류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주로 이제 평가 방법은 읽기 검사지를 활용을 해서 읽기 유창성과 읽기 지속성 이 두 가지를 평가해서 학생에게 적합한 읽기 자료 유형, 읽기 보조 기구, 학생에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쓰기 매체 평가입니다. 이건 학생이 학습 활동에서 필기 같은 것들을 해야 될 때 적합한 쓰기 자료 또는 쓰기 보조 기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읽기 매체와 쓰기 매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쓰기 매체는 생략하고 읽기 매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점자와 저시력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중증 저시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쓰기 매체까지 평가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매체 평가 도구는 읽기 매체와 쓰기 매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 읽기 활동의 주 매체, 읽기 활동의 보조 매체 이 두 가지의 형태로 매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시험 공부할 때 주로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1차 매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조 매체로 여러분들이 인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소리로 들으면서 공부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조 매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매체 평가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매체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매체, 이 두 가지 매체를 구분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기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읽기 매체와 쓰기 매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쓰기 매체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매체 평가를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한 시력이나 좋은 눈의 시력이 안전지수 이하인 학생들은 학습 매체 평가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정도의 시력이라면 점자 자료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시력 학생에게 최적의 시각 환경을 조성한 후에 이 학습 매체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학생이 선호하는 밝기, 또는 독서대 사용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진행성 안 질환을 갖고 있는 저시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학습 매체 평가를 실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의 시력이 나빠짐에 따라 이제 학생한테 적합한 학습 매체, 읽기 쓰기 매체의 유형이나 또 확대 글자 크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시력 학생에게 적합한 확대경 배율이나 확대 글자 크기를 선정할 때 근거리 시력표를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거리 시력표를 활용하기보다는 학습 매체 평가에서 사용되는 문장 읽기 시력표를 사용을 해서 적합한 배율이나 글자 크기를 선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리 시력표는 학생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글자 크기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학습 매체 평가에 사용하는 문장 읽기 시력표라고 하는 검사지는 학생이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글자 크기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 자료라고 하는 거는 유창하게 읽어야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 매체 평가의 하위 검사 도구인 읽기 매체 평가 도구와 쓰기 매체 평가 도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 매체 평가는 크게 읽기 검사지를 활용해서 읽기 유창성을 평가하는 것과 읽기 지속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기 유창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읽기 매체를 사용할 때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평가가 읽기 유창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 평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학생이 분당 1분 동안 바르게 읽은 어절수나 글자 수를 측정을 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읽기 속도는 분당 정독 어절수 또는 글자 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읽기에 대한 정확성도 보는 거죠. 같이. 그래서 정확성은 전체 읽은 어절수분의 바르게 읽은 어절수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읽기에 대한 정확한 비율이 산출이 될 수가 있죠. 자, 읽기 매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구성된 시력표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거리 시력표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었지만 이 읽기 매체 평가에 사용되는 검사 도구인
문장 읽기 시력표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8포인트부터 48포인트까지 다양한 글자 크기의 문장들로 시력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표는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종류의 검사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평가해서 비슷하게 측정이 되면 평가 결과가 신뢰롭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검사지를, 읽기 검사지를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지금 말씀드린 문장 읽기 시력표, 이 읽기 검사지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당 학년의 권장 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8포인트부터 48포인트의 다양한 글자 크기로 여러분들의 문장을 구성하셔서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읽기 매체 평가에서 첫 번째가 읽기 유창성 평가였고요. 읽기 유창성 평가에는 읽기 검사지, 즉 읽기 시력표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읽기 시력표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단문 읽기 시력표와 뒤에 가면 나오는 장문 읽기 시력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문 읽기 시력표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한 가지의 종류의 지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지문으로 만든 단문 읽기 시력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검사해서 검사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면 검사가 좀 신뢰롭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문 읽기 시력표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짧죠. 그래서 단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보시게 되면 가장 큰 48포인트부터 가장 작은 8포인트까지 점점점 글자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문 읽기 시력표를 사용해서 학생이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글자 크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단문 읽기 시력표의 검사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검사는 여러분들 근거리 시력표 검사할 때랑 동일하게 독서대 위에다가 이 단문 읽기 시력표를 올려놓고 40cm 거리나 20cm 거리 또는 학생이 선호하는 거리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거리를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쁜 학생들은 선호하는 거리, 예를 들면 10cm까지 다가가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다만 학생이 조금 더 바른 자세로,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읽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검사 거리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정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글자 크기 48포인트부터 학생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글자 크기까지 학생이 읽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교사가 학생이 읽는 것을 들으시면서 오독이 없으면서 읽기 속도가 저하되기 직전에 글자 크기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포인트였다. 그럼 여러분 20포인트라고 적고요. M 사이즈로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독이 있더라도 읽을 수 있는 더 작은 글자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학생한테 가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가 어떤 크기인지를 갖다가 손으로 지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가장 큰 글자 크기부터 읽게 되겠죠. 우리는 먼저 동물원에 갔어요. 사자는 코끼리는 생각보다 크고 무서웠어요. 나의 형은 놀이동산으로 가서 먼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우주열차를 타고 쾅하고 부딪히는 범퍼카도 운전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읽기 속도가 저하된 거죠. 읽기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 가장 작은 글자 크기는 이제 이 라인이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라인의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록지에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한테 다시 한번 시력표를 보고 어떤 글자가 가장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니? 라고 물어보고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학생한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학생들은 읽기 유창성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큰 글자를 갖다가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읽기 유창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결과와 학생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학생에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문 읽기 시력표가 지문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검사를 다 하시고 결과가 비슷한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가 결과가 비슷하면 학생이 오독이 없으면서 읽기 속도가 저하되기 직전의 글자 크기가 두 개의 검사지에서 다 동일하게 나왔다 그러면 검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문 읽기 시력표를 갖다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문 읽기 시력 평가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사의 주관성이 굉장히 높죠. 교사가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읽기 속도가 저하되기 직전의 글자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문 읽기보다는 장문 읽기 시력표를 사용해서 검사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글 읽기 능력이 조금 아직 능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단문 읽기 시력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 단문 읽기 시력표는 빠른 시간 안에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학생이 이제 한글 읽기에 문제가 없거나 한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은 단문 읽기 시력표보다는 장문 읽기 시력표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문 읽기 시력표의 구성은 전반적으로는 단문 읽기 시력표랑 유사하고요. 차이점은 글자 크기별로 문장의 길이가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문 읽기 시력표도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지문으로 된 시력표가 있고요. 또 다른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문 읽기 시력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다 검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검사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면 검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문 읽기 시력표가 단문 읽기 시력표보다 검사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장의 지문이 문장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문 읽기 시력표는 교사가 들으면서 평가하는 거지만 장문 읽기 시력표는 녹음을 한 뒤에 녹음 자료를 통해서 글자 크기별로 읽기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분당 정독 어절수를 측정을 해서 실제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를 선정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단문 읽기 시력표보다 검사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 거리는, 검사 방법은 기본적인 거는 단문 읽기 시력표랑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검사 거리를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사 거리는 이제 기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문 읽기 시력이 종료한 후에는 학생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 크기가 읽는데 좀 편안한지를 물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문 읽기 시력표는 두 종류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의 읽기 시력표를 다 검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결과와 학생한테 질문했던 의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한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를 갖다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이 제일 큰 글자 크기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죠. 이렇게 쭉쭉. 그 다음에 이제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읽는데 걸린 시간을 초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초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바르게 읽은 어절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시간과 바르게 읽은 어절수를 가지고 분당 읽기 속도를 글자 크기별로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엑셀 그래프로 그려봐야지만 여러분들이 학생한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를 갖다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문 읽기 시력표 검사가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글자 크기별로 분당, 정독, 어절수, 즉 읽기 속도가 산출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문 읽기 시력표도 두 종류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면 검사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빠른 읽기 속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대 읽기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최대 읽기 속도로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가 몇 포인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이 램은 8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3m이라고 하면은 8, 3, 24 대략 24포인트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찾아야 될 게 최대 읽기 속도에 근접하는 비슷한 거죠. 비슷한 최대 읽기 속도와에 근접하는 읽기 속도의 가장 작은 글자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3m서부터 읽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많이 떨어집니까? 여기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2.5m 글자 크기까지는 그래도 최대 읽기 속도에 근접하는 읽기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 작은 글자 크기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2.25m, 지금 2.5m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읽기 속도가 최대 읽기 속도랑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글자 크기는 작을 수 있지만 읽기 속도가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한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 읽기 속도에 근접하는 가장 작은 글자 크기를 찾아야 되고요. 이제 그 글자 크기가 학생한테 적합한 최소 확대 글자 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생한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를 단순히 이 검사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자, 학생의 의견을 갖다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학생한테 이 읽기 시력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어떤 글자 크기의 지문이 읽기가 편안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확대 글자 크기를 추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확대 글자 크기가 한 두 종류 정도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느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두 개의 확대 글자 크기로 한 페이지 이상의 다른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기 속도를 한번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장문 읽기 시력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의견 중에는 글자 크기별 지문의 길이가 한 페이지 정도로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글자 크기가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한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권장 도서에서 읽기 지문을 발췌해서 두 종류로 한번 한 페이지 정도 확대해서 읽기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어느 게 더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학생에게 적합한 읽기 매체를 평가할 때 읽기 유착성 평가 말고도 읽기 지속성 평가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포인트로 확대된 자료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5분 정도만 읽으면 눈의 피로가 심해서 더 이상 읽기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면 이 학생은 이제 확대 자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오히려 점자나 아니면 음성 자료, 오디오 자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기 지속성 평가를 갖다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읽기 지속성 평가는 한 10분 이상 읽을 수 있는 지문을 준비를 하고요. 이 지문을 읽기 유창성 평가에서 확인된 학생에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로 확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10분에 해당되는 전체 지문을 읽은 이후에 학생한테 눈의 피로 정도라든가 계속 읽기가 가능한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눈의 피로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의 읽기 속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혹시나 감소하지 않는지 이거를 비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5분과 후반부 5분을 갖다가 실제로 읽기 속도를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반부의 읽기 속도를 보시게 되면 분당 정독 어절수가 680어절이고요. 후반부 5분의 읽기 속도가 보시게 되면 320어절로 절반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10분이 지나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눈이 피곤해서 지금 읽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10분 이상 읽기를 지속하는 게 어렵거나 또 읽기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읽기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가 된다 그러면 이 학생은 주매체로 확대 자료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읽기 지속성 평가는 최소한 10분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15분이나 한 20분 정도 읽을 수 있는 지문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지속성 평가 역시 읽기 지문의 길이가 길면은 길수록 그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읽기 지속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기 유창성 평가와 읽기 지속성 평가를 가지고 읽기 매체 평가가 끝나면 이제 쓰기 매체 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 매체와 쓰기 매체는 대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 매체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쓰기 매체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쓰기 매체 평가는 쉽게 얘기하면 받아쓰기 속도와 정확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 써야 될 지문이 이제 학생의 연령에
적합한 지문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략 한 단락 정도의 학생의 연령에 적합한 지문을 교사가 읽어주고요. 학생은 그걸 들으면서 받아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쓰기가 종료된 다음에 쓰기 속도와 그 다음에 쓰기 정확성, 그리고 글자의 명료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한테 적합한 쓰기 방법이나 쓰기 도구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기 속도가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굵은 펜이나 굵은 라인이 그려져 있는 이런 노트 등을 활용을 해서 학생이 필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쓰기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또는 자신이 쓴 글자를 읽기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굵은 펜을 이용해서 쓰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글씨 쓰기 평가 과목 평가 기록지를 보시게 되면 먼저 쓰기 속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자신이 쓴 문장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또박또박 명료하게 썼는지, 또는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너무 크지 않은지, 너무 크게 되면 한 페이지에 쓸 수 있는 글자의 수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필기의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 매체 평가를 통해서 학생한테 적합한 쓰기 방법이 이렇게 손글씨 쓰기인지, 아니면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점자로 쓰는 게 좋은지, 이렇게 쓰기 방법이나 쓰기 도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읽기 매체와 쓰기 매체 평가가 종료가 되면 이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최종 학습 매체를 학생별로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고려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읽기 유창성과 읽기 지속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제 학습 매체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매체와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매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맹학생들은 보통 주매체로 점자를 사용하고요. 근데 점자라고 하는 것들이 읽기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보조 매체로 음성 자료를 보통 많이 활용합니다. 중학교 부터는 보통 이제 학습해야 될, 읽어야 될 교과학습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빠르게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오디오 자료를 보조 매체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저시력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이냐 중등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중증의 저시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매체로 점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매체로 이제 확대 자료나 오디오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된 자료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읽기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점자를 사용하는 게 주매체로 적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등도 저시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매체로 이제 확대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대 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제 읽기 속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또 읽기 지속성이 좀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보조 매체로 음성 자료, 오디오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뇨 문제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자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매체로 이제 오디오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조 매체로 점자나 또는 확대 자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진행성 저시력 학생은 이제 주매체로 현재 확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학생이 시력이 점점점 나빠지게 되면은 이 확대 자료를 읽는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묵자 읽기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같은 학년에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보다 확대 자료를 사용해서 읽는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점자를 미리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명한 다음에 점자를 배우는 것보다 현재 시력이 남아있을 때 점자를 배우는 게 점자의 전반적인 개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점자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행성 저시력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시력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사실은 점자 학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자 교육을 갖다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저시력 학생들이 시각장애 학생으로 일반 학교에서 이제 낙인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또 점자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자 배우는 걸 거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습매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자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확대 자료를 읽을 수는 있지만 같은 학년에 점자를 사용하는 아이들보다도 읽기 속도가 느리구나. 그 점자를 배우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수용적으로 점자를 배우는 것을 동의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학습 매체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학생한테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과 읽기 유창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에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학습 매체 평가 결과 본인이 에게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로 읽을 수 있는 읽기 유창성 이거를 갖다가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초등학생의 학년별 점자 읽기 유창성에 대한 백분위 규준 점수입니다. 이 규준 점수와 이제 비교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90% 이상이 아주 유창하게 읽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 10%로 내려가게 되면 되게 느리게 읽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을 갖다가 우리가 4분위수와 표준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4분위수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대략 75%부터 25%까지 이 구간이 이제 보통 범위의 읽기 유창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편차, 1표준편차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대략 16% 이상 그리고 84% 이하 이 구간을 우리가 보통 평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중간 중위수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50%일이 이제 딱 평균의 중앙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시력 학생의 읽기 속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시력 학생의 읽기 유창성, 읽기 속도가 예를 들어서 18어절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좀 평균 범위보다 읽기 속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학년에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들보다도 확대 글자 읽기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확대 글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읽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학생은 주매체로 오히려 점자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습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맹학생의 점자 읽기 속도, 점자 읽기 유창성, 이 백분위 기준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시력 학생의 확대 글자 읽기 속도가 같은 학년의 점자 사용 학생의 평균보다 높다면 주매체로 확대 자료를 선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매체로서는 오디오 자료, 음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유창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보조 매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읽기 속도가 그래도 일반 학생과 비교해서 느리다거나 또는 읽기에 대한 피로도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조 매체로 음성 자료를 갖다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확대 자료를 사용하는 저시력 학생이 같은 학년의 점자 사용 학생의 평균과 비슷하다, 평균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주매체로 확대 자료를 갖다가 추천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조 매체로는 읽기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자료, 오디오 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시력 학생이 자, 같은 학년의 점자 사용 학생보다 읽기 속도가 평균보다 더 낮다 그러면은 오히려 점자를 사용한 학생들보다 읽기 속도가 낮기 때문에 주매체로 확대가 아닌 점자 자료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점자를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조 매체로 간단한 자료나 짧은 글은 이제 확대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 이제 주매체로 점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읽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보충적으로 오디오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학생의 읽기 지속 시간이 짧고 눈의 피로도가 크다 그러면 아무리 유창하게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래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매체로 점자를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매체로 확대 자료나 오디오 자료를 추천할 수가 있고요. 자, 다만 학생이 확대 글자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고 눈의 피로도가 큰 경우에 주매체로 그냥 확대 자료를 선정을 하고 읽기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 매체로 오디오를 갖다가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매체로 점자를 사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확대 자료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교사가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학습 매체를 선정하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확대 글자 크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24포인트나 28포인트보다 더 큰 글자를 확대된 글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주매체로 점자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24포인트나 28포인트보다 더 큰 글자 크기로 읽는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은 같은 학년의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의 읽기 유창성보다 읽기 속도보다 더 느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24포인트나 28포인트보다 더 큰 글자를 읽는 학생들은 점자를 배우는 게 필요하겠다. 점자를 주매체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교사가 정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적합한 확대 글자 크기의 자료를 10분 이상 읽도록 하고요. 교사가 들으면서 읽기 속도나 읽기 정확성, 읽기 지속성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이제 학생이랑 면담하면서 학생이 확대 자료를 사용을 해서 해당 학년의 교과 학습 자료들을 다 읽어낼 수 있을지를 갖다가 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대 자료를 사용해서 중학교 3학년의 교과 학습 자료들을 시간 내에 다 읽는 것이 어렵겠다. 읽기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러면 점자를 주매체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가 있고 대략 이 정도 속도면은 학습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제 주매체로 이제 확대 자료를 선정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세 번째 기준을 사용할 때에는 시각장애 학생 지도 경험이 이제 많은 교사가 판단을 하셔야지 조금 더 검사 결과에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매체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매체 평가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라서 온라인 강의로 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심화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매체를 선정한다는 게 사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학생에게 적합한 최선의 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매체 평가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되게 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